사무직은 정말 더 안전할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공장은 자동화돼도 사무실 일은 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한국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AI 앞에서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안전한 직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직이 더 안전하다는 말, 이제 데이터가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KBS 인터뷰에 나온 22년 차 성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한 뒤 일감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AI는 사람의 일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먼저 사람이 하던 업무 일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통계와 현장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가장 솔직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현재 화이트칼라의 평균 직무 대체율은 약 40%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는 약 70%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장 10명 중 7명이 해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던 업무의 큰 부분이 AI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해고보다 먼저 오는 직무 재편입니다. 통념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무직은 안전하고 현장직이 더 위험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보고서는 3년 뒤 화이트칼라 고위험군 비중이 비화이트칼라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화이트칼라 업무에는 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보고서 검토처럼 AI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해 보였던 일이 오히려 더 빨리 흔들리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변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회계사는 신입 채용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원은 보고서 작성 시간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조용한 인력 감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코딩만 잘하면 된다는 공식이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일감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직업 전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입구가 먼저 닫히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은행원의 변화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회계 업무에서는 기초 검토와 리서치, 보고서 초안 작성이 먼저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에서도 기업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시간이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줄어든 사례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니어가 일을 배우던 첫 단계가 압축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위기는 해고보다 등용문 축소로 먼저 옵니다. 기술직과 서비스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인턴과 신입 개발자를 뽑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콜센터에서는 AI 음성 안내가 고도화된 뒤 아웃바운드 인력이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성우업계에서는 녹음실이 줄었다는 현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코딩만 잘하면 된다, 목소리만 좋으면 된다는 공식도 더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고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경력 사다리의 척한이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입이 단순 업무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자료를 찾고 초안을 쓰고 고객응대를 하며 성장했죠. 그런데 AI가 그 일을 먼저 가져가면 신입은 배울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직업은 남아있어도 성장 경로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디지털 이코노미 랩은 AI 노출 직무에 있는 초기 경력 노동자의 고용 감소를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무와 관리 지원 업무의 큰 부분이 자동화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전면 대체보다 광범위한 직무 재편에 더 노출된 나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곡선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AI는 주로 인지 노동의 입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200년 전 산업혁명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계가 육체 노동의 반복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머리를 흔듭니다. 읽고 쓰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일이 자동화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엔트로픽의 최고 경영자는 신입 컨설턴트와 변호사, 금융 전문가의 업무 상당 부분을 AI가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최고 경영자도 화이트칼라 업무의 고도 자동화를 전망했습니다. 과거의 자동화와 지금의 자동화는 흔드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 직무는 어디쯤 있을까요? 첫 질문은 산출물이 디지털인지 보는 겁니다. 텍스트, 코드, 이미지처럼 파일로 남는 결과물은 AI가 다루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지 작업의 비중입니다. 보고서 초안, 데이터 검색, 문서 분류가 업무의 절반을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반대로 위기 상담, 신체 케어, 복잡한 협상처럼 공감과 현장 판단이 핵심이면 변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점검할 때는 5가지를 보면 됩니다. 신입 채용이 줄고 있는가? 반복 업무가 많은가? 결과물이 디지털 파일인가? 인간의 판단과 공감이 꼭 필요한가? 회사가 AI 도입을 업무 효율화라고 부르면서 실제 채용은 줄이고 있는가?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업무에 AI가 깊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직무 대체율이 70%면
10명 중 7명이 잘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업 안에서 사람이 하던 업무의 약 70%가 AI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사무직이 더 위험한가요? 현재 속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비화이트 칼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화이트 칼라가 더 안전하다는 믿음은 깨지고 있습니다. 둘째, 위험은 해고보다 신입 채용과 경력 사다리의 축소로 먼저 옵니다. 셋째, 사무직과 기술직은 이제 직업 자체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AI와 나눌 일, 사람만이 맡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안전한 직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화는 수십 년에 걸쳐 일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AI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사무실의 핵심 업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2년 차 성우는 AI 시대에도 사람의 결을 가진 목소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크게 줄었습니다.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얼마나 빨리 재편되는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속도의 문제를 더 깊게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자료와 설명은 테크소피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기술이 일과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데이터와 현장 사례로 차분히 살펴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이 왜 두 번의 다른 시간을 사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